자,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분사 짝짓기라는 거예요. 사실 좀 생소하죠? 짝짓기라니 세상에. 이런 법 용어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물론 이건 공식적인 법 용어는 아니고요. 선생님의 오랜 경험에서 나온 일종의 선생님만의 공식인 겁니다. 워낙 자주 쓰이다 보니까 분사 짝짓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분사 짝짓기가 워낙 자주 나옵니다. 일단은 분사 짝짓기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사 짝짓기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준동사와 달리 다른 준동사와 달리 분사는 말이죠. 형태가 두 가지 있죠. 다름 아닌 이런 다른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부정사 동명사와 달리 분사는 항상 선택의 문제를 항상 갖게 됩니다. 즉 똑같은 용법이라도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 건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 건지가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죠. 그래서 만들어진 공식이 바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공식이죠. 분사가 문장에 나오면 해석을 하든 아니면 문법 문제를 풀든 반드시 그 형태를 확인했다. 그 형태를 확인한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죠?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를 확인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분사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는 분사에 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유명한 반소 분사의 의미라는 겁니다. 재밌죠? 분사의 의미는 분사만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인데요. 분사는 그 형태에 따라서 동사, 즉 분사를 이룬 동사 원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사 원형의 뜻에다가 이 플러스 알파의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플러스 알파가 이겁니다. 진행이냐, 완료 상태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의미가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부정사, 동명사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이 분사 의미는 정해진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여서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분사가 타동사일 때, 자동사일 때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나눠서 기억해야 되는데 가장 빈도가 높은 건 바로 이겁니다. 그죠? 분사 자동사일 때가 보다는 타동사일 때가 훨씬 더 자주 나오고 비일비재하고 아주 예외적이기 때문에 평범하게 생각한다면 이것만 외우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걸 염두에 꼭 둬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사가 자동사일 때는 읽어보면 알잖아. 분사가 자동사인 경우에 현재 분사로 쓰이면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진행의 의미, 즉 뭐뭐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과거 분사로 쓰이면 이미 그 동작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나서 진행 중이 아니고 끝난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르죠, 의미가? 예. 반면에 분사가 타동사일 때는 현재 분사를 쓰면 능동이다. 과거 분사를 쓰면 수동이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어려워요. 간략하게 미리 소개하면 능동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장 중에 의미상조, 의미상서술어 관계가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수동은요. 의미상 목적어, 의미상 서술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능동수동을 따져야지 결론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사의 의미와 맞물려서 분사 형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분사의 형태를 좀 더 쉽고 빠르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가 분사 짝짓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여기 써 있죠? 분사 형태를 정하기 위해서 분사 의미를 따져야 된다 이거죠. 능동이면 현재 분사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분사는 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격보어로 쓰일 때, 목적격보어로 쓰일 때, 수식어로 쓰일 때, 분사구문으로 쓰일 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따질 때 이 짝이 보통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뭐 당연히 알겠지만 원래 부정사, 분사, 동명사는 뭐에서 온 거예요? 동사에서 왔기 때문에 의미상 서술어라고 하면 당연히 분사가 의미상 서술어죠. 그러니까 분사를 무조건 뭐뭐 하다라고 놓는 거예요. 뭐뭐 하다라고 놨을 때 그 대상, 즉 의미상 주어인지 의미상 목적을 따질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상을 잘못 적으면 답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법에서는 이미 이 따질 분사에 대해서 의미상 주어인지 의미상 목적어인지를 따질 그 대상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분사의 짝짓기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이유인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분사의 짝짓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분사 형법이 좀 몇 가지 있다 그랬어요. 주격보어, 목적격보어, 수식어, 분사구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만약에 분사의 형태를 물어봤는데 분사가 주격보호 자리다라고 한다면
주어랑 따져서 여기 나와 있죠? 무조건 분사는 뭐뭐 하다라고는 의미상사 서술어예요. 주격보호의 경우에 짝이 주어란 말이야. 그럼 짝이 주어인 얘가 뭐뭐 가이면 능동관계니까 그 분사의 형태는 현재 분사가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 분사의 짝을 이루는 주어가 뭐뭐를에 해당된다면, 즉 의미상 목적어가 된다면 그 분사의 형태는 과거 분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론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실전에서 같이 많이 해볼 텐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론적 백그라운드만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격보호가 아니라 목적격보호야. 분사. 내가 형태를 따져야 될 분사가 목적격보호란 말이야. 그러면 목적어랑 따져서 역시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 결정한다는 얘기고, 수식어라면 피수식어. 수식어가 꾸며주는 말이 피수식어잖아요. 피수식어랑 따져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가리고, 분사구문이라면 주절의 주어랑, 그죠? 주절의 주어랑 따져서 역시 능동, 수동,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따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짝짓기라는 개념을 이용하려면 분사의 용법을 알아야 되겠죠? 즉 분사 용법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과 훈련, 그래서 이게 몸에 배야 되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우리 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금까지는 분사 능동성은 이게 분사가 타동사인 경우에 해당되잖아요. 여기 분사 의미에서 얘기했지만, 그죠? 근데 만약에 분사의 자동사인 경우에는 능동성이 아니라 사실상 무조건 능동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동사니까 수동이 없잖아. 따라서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분사의 짝을 무조건 의미상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대신에 분사의 뜻이 진행, 즉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뜻이면 현재 분사를 쓰고, 이미 끝난 일이야. 끝나서 끝난 상태라고 표현이 되면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일단 분사의 짝짓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실제로 써먹으려면 또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짝짓기라는 개념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앞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거 분사의 짝짓기잖아 그럼 바로 알아먹고 이거대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영어 실력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자, 우리 실전에서 경험해 보도록